반갑습니다. 손창용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통합고용세액공제 중심으로 해서 세액공제 감면, 경정청구 실무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뒤에 제목에 붙어 있는 경정청구 실무는 경정청구서를 실제 작성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경정청구를 한다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처리했던 내용들 중에 내가 놓친 내용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하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진행을 할 건데, 이제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세무사님들이 과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관심들이 별로 없었죠. 원래 적용되는 내용들이라고 해봐야 금액들도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고용정대세액 공제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금액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도 그렇게 심각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최저한세 때문에 세무사님들이 실무하실 때는 최저한세 때문에 실익이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그건 나중 문제인 거고, 납세자 입장에서 몇 천만 원씩 세액 공제를 해준다라고 하는데 왜 안 해주냐 이런 불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걸 우리 세무사들이 먼저 나서서, 전문가들이 먼저 나서서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컨설팅 업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먼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세무사님들이 조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세액 공제 중에 고용증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말은 굉장히 쉽습니다. 쉬운데 하나하나 들어가서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위주로 해서 오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교재는 제가 강의 교재로 쓰고 있는 PPT 자료를 그러니까 제공을 해드렸는데, 그 내용은 제가 쓴 책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고요. 그 PPT 자료에 보면 페이지가 또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가 적혀 있는데 그 페이지가 제가 쓴 책에 있는 페이지를 그대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사실은 교환을 준비하다가 그 페이지를 지울까 말까 고민하다가 혹시나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페이지는 그대로 유지를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4시간 교육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표준산업분류입니다. 표준산업분류, 세무사업을 하면서 세무 관련해서 세무조정을 한다라고 할 때 표준산업분류를 모르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표준산업분류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표준산업분류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세무사님들이 표준산업분류가 이렇게 중요한지 처음 알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산업분류 제가 4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이 상시근로자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상시근로자에 대한 개념, 이게 이제 고용증대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정리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를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상시근로자에 대한 수가 상시근로자와 상시근로자에 대한 개념이 다르면 이 부분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걸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고용증대나 통합고용이나 이런 쪽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상시근로자로 읽었는데 머릿속에는 상시근로자 수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상한 형태로 해석도 안 되고 문맥도 안 맞고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세액공제 감면과 관련해서는 요 3가지 개념에 대해서 반드시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거에 앞서서 이제 세액공제 관련과 있어서는, 세액공제 감면과 관련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일 때의 그 세액공제 혜택과 중소기업이 아닐 때의 혜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접하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중소기업이긴 합니다. 근데 미묘하게 중소기업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자, 그러니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업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업종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산업분류에 의해서 업종을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반드시 찾아보셔야 되겠고, 주택신축 판매업을 사례를 들면 우리가 나대지가 있는데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면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는 건설업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건설업으로. 그런데 실제 세액공제 감면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진짜 건설업이냐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건설 활동을 수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실제 건설 활동을 수행한다면 건설업이 되겠지만 실제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 나대지에다가 건설회사에다가 도급을 줘서 건물 지어갖고 분양한다. 이 경우에는 건설업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업종이 달라지면 감면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준산업 분류를 보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표준산업 분류를 책자로 찾았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표준산업 분류는 여기에 보시듯이 통계 분류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통계 분류 포털에 들어가면 항목들이, 업종 항목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건설업에 대한 걸 개념들을 찾아보면 전체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개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읽어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과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조업을 하려면 원래 제조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제조시설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타인의 제조시설을 빌려서 제조업을 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제조업으로 인정이 되고, 사업장이 내가 빌려서 쓰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어야 됩니다. 국내에. 한국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은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제조업체들이 외국에서 생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외국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을 적용할 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으로 갔을 때에는 달라집니다. 그때는 제조업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를 때는 사업장이 내가 제조하고자 하는 그 공장이 국내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판단이 잘못되면 업종 분류가 달라지죠. 그러면 외국에서 생산한 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외국에서 생산되는 것은 도매업으로 분류가 돼버립니다. 제조업과 도매업은 감면이 달라집니다. 물론 중소기업 업종이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겠죠. 중소기업 업종이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지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나 이런 쪽에서 감면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이걸 잡아낼 수 있느냐, 걸러낼 수 있느냐. 세금 신고하다 보면 세무서에서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또 중요하죠. 잡아낼 수 있느냐라는 건데, 제가 과거 한 10년 전에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생산하는 걸 국내에다가 판매했는데 제조업으로 신고하고 제조업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20% 받고 했습니다. 했는데 걸렸습니다. 이게 도매업이다. 도매업이었는데 수도권 안에 있다 보니까 소기업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아예 다 취소된 사례 있습니다. 이걸 그때 제가 어떻게 잡아냈을까? 어떻게 잡아낼 것 같아요? 어떻게? 세금 계산서 보면 됩니다. 수입대에서 들어오는 건 수입세금 계산서만 있겠죠. 국내 매입세금 계산서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걸립니다, 이거. 물론 반반 있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애매해지는 케이스는. 달라지는데 저는 거의 99%가 수입해서 들어온 거다 보니까 제조업이 아니라 도매업으로 분류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도 걸러진다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 판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판정은 중소기업 기본법하고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갖고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는 업종에 상관없이 규모, 독립성, 졸업 요건을 충족하면 되고요. 조세특례 제한법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규모, 독립성, 졸업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세법을 적용할 때, 그러니까 세금을 계산할 때는 조세특례 제한법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이 조세특례 제한법 기준으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중소기업 기본법이 적용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알아야 됩니다. 둘 다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 조건이 규모, 독립성, 졸업 요건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업종 기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상에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중소기업입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비성 서비스업이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
세 가지 중에 세 번째는 지금 규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호텔 및 여관업, 주점업 중에 일반 유흥, 무도 유흥, 단란 주점만 해당이 됩니다. 자, 요렇게만 빼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이다. 그러니까 호텔, 여관업 그 범위가 또 어떻게 되느냐. 요건 표준산업 분류를 보셔야 돼요. 주점업에 대한 범위도 표준산업 분류로 보셔야 됩니다. 자, 표준산업 분류로 들어가면 주점업을 한번 살펴보면 숙박 음식점업 안에 주점업이 있습니다. 음식점 주점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562번에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이라고 해서 주점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쭉 나열이 되어 있죠.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우리가 자주 가는 생맥주 전문점도 주점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은 중소기업이 아니냐라는 건데,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이야기한 주점업은 무도유흥, 일반 유흥, 무도유흥, 그 다음에 단란 주점만 주점업으로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생맥주 전문점이나 기타 주점업은 우리가 중소기업 업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표준산업 분류를 안 보시면 손해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중소기업 창업 감면이죠. 창업 감면은 업종 따질 때 표준산업 분류 안 보시면